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한 젊은 여성이 길에서 만난 폐지 줍는 할아버지. 그런데 6개월 후 그 할아버지가 자신이 면접 보러 간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할아버지가 단순히 폐지만 줍던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진짜 사람들의 인성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을 자신의 회사에 스카우트하고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취업 준비 3년 차인 한 여성이 또 하나의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60곳이 넘는 회사에서 떨어진 그녀는 자신감도 바닥이었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정장도 이미 몇 번이나 입어서 약간 색이 바랜 상태였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오는데 앞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가 계단을 올라가려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무거운 리어카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며 혀를 차기까지 했죠.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리어카 뒤편을 잡고 함께 밀어 올렸습니다.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이런 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맑고 또렷했어요. 괜찮으세요? 저도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착한 아가씨네. 그런데 혹시 어디 급한 일 있나? 정장 차림이 깔끔하네. 아,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때 할아버지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시더니 뭔가 마음이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3년이나? 참 힘들었겠네. 제가 3년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아, 그냥? 표정을 보니 오래 고생한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부적 같은 것을 꺼내셨어요. 이거 가져가. 이건 뭐예요?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셨던 건데. 좋은 일 있을 때 나눠주라고 하셨거든.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확신해. 아, 이런 소중한 걸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라니? 받아? 그리고 면접 볼 때 당당하게 해.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아니,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그녀를 오래 지켜본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성함이?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 그게 좋아? 그날 면접은? 처참했습니다. 면접관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도 못하고 나왔죠. 지원 동기가 뻔해 보이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떨어지셨나 보네요. 자신감이 부족해 보여요. 그 말들이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의 말 때문인지 마음이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또 다른 면접을 보러 가던 그녀는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지난번 면접은 떨어졌어요? 그래? 괜찮아? 때가 안 된 거지.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번에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리어카를 밀면서 안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폐지 더미 사이로 깨끗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보였거든요. 그것도 고급 용지에 인쇄된 것 같은, 그리고 비싼 것 같은 만년필도 보였어요. 할아버지, 혹시 전에 회사 다니셨어요? 서류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응? 아? 그냥 습관이야. 옛날에 자빌 좀 했거든. 할아버지는 뭔가 당황스러워 하시며 얼른 서류들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류 한 장이 바람에 날렸어요. 그녀가 주워서 보니 그룹이라는 회사 로고가 찍힌 고급 편지지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아, 그냥 주운 거야? 폐지통에 버려진 걸? 그때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뛰어오더니 할아버지께 깊숙이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이사회 보고서 검토 시간인데. 쉿, 조용히 해. 할아버지가 그 남성을 급히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죠? 회장님? 아,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아니겠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회장님일 리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궁금해서 인터넷에 그룹을 검색해 봤는데, 그룹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 그룹 회장 검소한 생활로 유명, 파격적인 인재 채용으로 화제. 그런데 회장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최근 사진은 거의 없었어요. 모두 몇 년 전 사진들 뿐이었죠. 그룹 회장, 진짜 인재는 현장에서 찾는다 발언 화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계속 그 할아버지를 만났고 매번 자연스럽게 도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도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비가 와서 할아버지가 비를 맞고 계시길래 자신의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아가씨, 넌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너처럼 친절한 사람 드물어. 다들 자기 일만 바빠하는데.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셔서 그래요? 아, 그런가? 그런데 면접은 어떻게 되고 있어? 소식 없나? 아직 연락 오는 곳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시니까. 그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혹시 어떤 회사에 가장 가고 싶어? 사실 그룹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거기 회장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한다고. 근데 거기는 꿈도 못 꾸죠. 워낙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 그룹. 왜 그 회사에 가고 싶은데? 다른 회사들은 스펙만 보잖아요. 근데 그룹은 사람을 보는 회사라고 유명해요. 진짜 인재를 알아본다고? 저 같은 사람도 기회를 줄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회장이 그렇게 좋아? 네. 검소하게 살면서도 직원들은 정말 잘 챙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실력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제가 딱 원하는 리더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녀에게 정말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룹 인사팀입니다. 네, 그룹이요? 네, 혹시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저 지원한 적 없는데요? 아, 저희가 우수한 인재를 직접 스카우트하는 특별 채용 시스템이 있어서요. 이력서를 검토해 본 결과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제 이력서를? 그건 면접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나요? 믿기지 않았어요? 꿈에 그리던 그룹에서 연락이 올 줄이야. 다음날 아침,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그룹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 왔어요. 정말? 잘 됐네. 어떻게 연락이 왔대? 특별 채용이래요. 믿기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주신 부적 덕분인가 봐요.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흐뭇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확신해. 근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마치 미래를 아시는 것 같아? 그냥.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 면접 당일 그룹 본사. 63층 고층 빌딩이 정말 웅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와, 정말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경영진 면접이라고 했으니 임원들과 면접을 보는 거겠죠? 지원자님,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큰 회의실이었어요. 길다란 테이블에 5명의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원자입니다. 네, 앉으세요. 면접관들 중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가 면접관석에 앉아 계신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많이 놀랐죠? 할아버지. 아니,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속였다고 해야죠. 저는 그룹 회장입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모두 웃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폐지를? 앉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아직도 꿈인 것 같아서 멍하니 앉았어요. 젊은 친구, 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 회사에 들어올 사람들의 진짜 인성을 말이지. 회장님이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요즘 면접장에서는 다들 준비된 답변만 하잖아요. 착한 척, 성실한 척.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인성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 맞아요? 저는 1년 넘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죠. 그 중에 진짜로 도움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옆에 앉은 인사 담당 임원이 말했어요. 실제로 회장님이 길에서 만난 분들 중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이 20명 정도 계세요. 모두 현재 우수한 직원이 되셨고요. 20명이나요? 네, 그런데 당신은 특별했어요. 회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도와주고 말았는데 당신은 한 달 넘게 매일 저를 도와줬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도 씌워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더 열심히 도와주고 그건 당연한 거였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인재상이에요. 다른 임원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실은 우리가 당신을 3주째 조사해 봤어요. 대학 동기들, 아르바이트 했던 곳 사장님들 모두 한결같이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했다고요? 네,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짜 인재를 찾고 있어요. 회장님이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가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는 1년 넘게 그 자리에 나갔어요. 비 오는 날도 추운 겨울에도. 그런데 마침내 찾았네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에요. 남을 도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회장님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회장님이 직접 그 일을? 그것도 일종의 경영 철학이에요. CEO가 현장을 모르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좋은 사람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날 면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 질문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회장님과 임원들이 그녀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눴죠. 만약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어요? 비난하기보다는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그녀의 모든 답변에 면접관들이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면접이 끝날 무렵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길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또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도와드리죠. 그분이 회장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면접관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합격입니다. 회장님이 일어서시며 손을 내밀었어요. 아니, 합격을 떠나서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인 진정성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는 분을 말이에요. 면접 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그녀를 회장실로 따로 불러주셨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죠? 네.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매일 저를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도와주고 말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매일 나오셔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의 눈에 뭔가 촉촉한 것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지만 몇 분이 진짜로 도와주셨어요. 특히 한 할머니가 매일 아침 따뜻한 국밥을 주셨는데 그 할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때의 그 할머니가 되고 싶었던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게. 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그것은 그날 아침 할아버지가 주셨던 그 부적이었어요. 이거 정말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테스트의 일부였어요. 이걸 받고도 계속 저를 도와주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행운의 부적이 되었네요. 당신을 저희 회사로 이끌어줬으니까요. 3개월 후, 그녀는 그룹의 신입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장 직속 기획팀에 배치되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가끔 사무실에 들러서 그녀의 근무 상황을 확인해 주셨어요. 어때? 적응 잘하고 있어?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였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전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새로운 직원 C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준 분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궁금해했죠? 이분은 저에게 진짜 친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회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한 사람으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우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제가 받은 이 기회를 헛되이 하면 안 돼요. 그녀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그녀는 이제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전 직원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죠. 어느 날 회장님이 그녀를 부르셔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이제 팀장 승진을 시키려고 해요? 벌써요? 저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능력이 있으면 경력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 당신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고 싶어서요. 특별한 미션이요? 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채용 방식을 만들어주세요. 저처럼 현장에서 진짜 인재를 찾는 시스템을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회장님의 철학을 회사 전체에 적용하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보다 적임자가 누가 있겠어요? 직접 그 과정을 경험했잖아요. 1년 후, 그녀가 만든 현장 인재 발굴 프로그램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은
모두 뛰어난 인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회사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요. 어느 토요일 그녀는 혼자서 그날 처음 회장님을 만났던 지하철역에 갔어요. 1년 전에 그 순간을 떠올려 보고 싶었거든요. 계단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려다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빠서 이런 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라는 걸 말이에요. 회장님께 받은 기회와 따뜻함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2년 후 현재 그녀는 지금 그룹의 최연소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여전히 그 지하철역에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회장님도 가끔 그녀와 함께 나가세요? 이제는 폐지를 줍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도움을 주고 계시죠?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고마워할 건 없어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도 현장에서 인재를 찾고 계세요? 물론이죠. 진짜 좋은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니까요. 어느 날 그들은 지하철역에서 한 젊은 남성이 휠체어 탄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연스럽게요. 저 친구 어떤 것 같아? 회장님이 그녀에게 물어보셨어요.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볼까요? 그렇게 그들은 또 다른 인재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FPI의 로지의 -3년 후 그룹의 혁신적인 채용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휴먼 퍼스트 러크루팅이라는 이름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 연구에도 실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그녀는 지금 그룹의 부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말이죠. 회장님은 올해 은퇴를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가장 큰 성취는 이 회사를 키운 것이 아니라 같은 진짜 인재를 발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식에서 그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날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낡은 부적이었어요. 이제 이걸 당신이 가져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현재 2024년 그녀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그 지하철역에 나갑니다. 이제는 CEO가 되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돕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작은 부적 하나를 선물로 주죠. 이거 가져가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15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모두 현재 핵심 인재들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현장에서, 일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을 만나신다면 잠깐만 발걸음을 멈춰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어떤 놀라운 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근처에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을 180도 바꿔줄 운명의 사람일지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그리고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뵐게요.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행운에 찾아옵니다.